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이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입니다. 레코드 남자가 노래를 들으며 운전 중인데 이 노래 슈가맨을 부른 남자가 로드리게스라며 40년 전 가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공에선 최고의 가수로 통한다는 로드리게스. 하지만 그동안 그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는 관중들 앞에서 분신 자살한 기괴한 자살 이야기를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 로드리게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는 전문 유튜브 채널 인생다큐입니다. 이번 추천할 다큐멘터리는 유재석, 유희열이 진행하는 인기 예능 슈가맨의 모토가 된 작품 서칭 포 슈가맨입니다. 본 추천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로드리게즈의 첫 앨범을 제작한 제작자가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로드리게즈는 그 당시에 밥 딜런 아니면 그보다 더 특별한 뮤지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디트로이트의 흔한 노동자,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첫 앨범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큐멘터리는 두 번째 앨범 제작자가 있는 곳으로 떠나죠. 로드리게즈의 두 번째 앨범 제작자 기억 속에 최고의 뮤지션인 로드리게스. 하지만 그의 엄청난 재능과는 별개로 앨범이 쫄딱 망해버린 일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옛날 무명 가수에 지나지 않았죠. 그럼 미국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연찮게 남아프리카로 넘어온 로드리게스의 음악은 당시 인종차별 운동 속에서 정권과 맞서던 사람들에겐 엄청난 힘을 주며 반항의 아이콘이 됩니다. 모두가 그의 곡을 따라 부르고 모두가 그의 곡을 알았죠.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즈의 음악은 당시 정부의 억압과 차별에 짓눌려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젊은 뮤지션들에게는 영감을 주며 전설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1996년 다큐멘터리에 처음 나왔던 레코드 아저씨가 로드리게즈의 앨범 해설집을 내게 되었는데 이 앨범 해설집을 로드리게즈의 죽음에 관심이 많았던 음악 평론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로드리게즈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레코드사들의 추적을 통해서도 로드리게즈의 행적에 관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음악 가사 중에 디어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디어본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서 로드리게즈가 처음으로 음악을 녹음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로드리게즈를 찾던 이 두 사람은 결국에 첫 앨범 제작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로드리게즈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하지만 제작자는 웃으며 로드리게즈는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로드리게즈의 친딸에게 연락을 받게 되고 그가 직접 전화를 연결하죠. 디트로이트의 한 작은 주택 창문을 통해 살아있는 슈가맨 로드리게즈가 나타납니다. 그는 카메라를 오랫동안 응시하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는 자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동안 해왔던 노동일을 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해 무덤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들과 친구들을 통해 늘 가난했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온 그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결국 로드리게스를 찾게 된 두 사람은 로드리게스를 남아공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같은 일을 믿기 힘들었던 로드리게스는 가족들과 함께 남아공에 갈 때까지도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하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고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음악이 처음 발매된 뒤 약 40년이 지난 뒤에 지구 반대편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에게 대환호를 받으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동화 같은 경험을 한 로드리게스는 다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과 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다큐멘터리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서칭 포 슈가맨은 로드리게즈라는 가수를 통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한 구성입니다. 감독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로드리게즈를 찾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인데, 감독은 이야기 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에 로드리게즈를 찾았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구성하여서 숨길 이야기는 숨기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점 때문에 더욱 이 실화를 극적으로 만들어내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로드리게즈가 나타날 때까지 함께 찾는 듯한 기분을 주면서 감동을 주게 되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좋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일 텐데요. 바로 로드리게즈가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감독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창문을 열고 관객을 반겨주는 듯한 로드리게즈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만들어냅니다. 2013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서칭 포 슈가맨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벤젤루 감독은 얼마 뒤 쥐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서 이 작품이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최근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등 음악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서칭 포 슈가맨은 처음 개봉했을 때 이거 페이커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유명사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상해보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1,000원에 감상할 수 있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다큐멘터리 추천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